국시 꼬랭이 잃어버린 자투리 문화를 찾아서. 뻐꾹새가 우는 어느 여름날, 엄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콩밭을 맸어요. 밭고랑엔 뽑아놓은 풀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어요. 달개비, 발행이, 쇠비름. 재원이와 성원이는 풀을 밭머리로 날랐어요. 얼마 뒤 재원이는 실증이나 풀더미에서 뛰어놀았어요. 형아, 새참은 언제 먹을까? 넌 일은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냐? 재원이와 성원이가 주고받는 얘기에 엄마와 품앗이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웃었어요. 재원이는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배를 걷어 보였어요. 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재원이가 배고프다며 보채자 엄마는 호미를 놓고 일어섰어요. 그렇잖아도 국시 만들러 갈 참이었어. 재원이와 성원이는 쫄랑쫄랑 엄마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국시 만들 준비를 했어요. 마루 위에 깨끗한 천을 펼치고 안방과 홍두깨, 밀가루를 담은 함지박을 갖다 놓았어요. 재원이와 성원이는 국시 꼬랭이를 먹을 생각에 신이나 안반을 두드리고 홍두깨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투르르르르 타닥탁! 함지박이 그만 홍두깨에 밀려 마당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마당에서 화덕을 살피다 말고 쫓아왔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어쩌나? 엄마가 아이들과 함지박을 번갈아 보며 속상해했어요. 형이 그랬어요. 재원이가 그랬어요. 재원이와 성원이는 서로의 탓으로 돌렸어요. 엄마는 쏟아진 밀가루를 쓸어 담아 여물통에 붓고 부엌으로 갔어요. 밀가루 항아리를 달달 긁었지만 국시를 만들기엔 모자랐어요. 새참은 먹어야 하고 일을 어쩌나? 엄마는 생각 끝에 재원이에게 바가지 하나를 주었어요. 주온에 가서 밀가루 좀 꿔오너라. 형아는요? 재원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물었어요. 형은 불 피워야지. 재원이는 바가지를 들고 주온회로 갔어요. 저 엄마가 밀가루 좀 꿔오라고. 재원이가 주호 엄마한테 바가지를 내밀며 우물거렸어요. 새참 국시 만드나 보구나. 마침 어제 밀방아를 찧었단다. 주호 엄마는 밀가루를 듬뿍 담아주었어요. 재원이가 주호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마당을 나올 때였어요. 주호와 동네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에서 뛰어나왔어요. 재원아, 같이 숨바꼭질하자. 숨바꼭질? 나 지금 바쁜데. 이따가 놀자. 재원이는 바가지를 안고 조심조심 집으로 걸어갔어요. 엄마는 빌려온 밀가루를 콩가루와 섞은 뒤 함지박에 담아 물을 붓고 반죽했어요. 엄마가 반죽 덩어리를 안반 위에 올려놓고 홍두깨로 꾹 누르며 힘껏 밀었어요. 둥그런 국시 반죽은 빵모자가 되고 밀짚 모자가 되고 보름달 모양이 되었어요. 재원이는 국시 반죽이 엄마 손에 따라 바뀌는 게 신기했어요. 홍두깨를 밀었다 당겼다 밀가루를 솔솔 뿌리고 두 손을 모았다 폈다 엄마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쓱싹 스사사삭 쓱싹 스사사사삭. 재원이는 마루에 앉아 국시 미는 소리를 흉내내며 국시 꼬랭이를 기다렸어요. 어느덧 국시 반죽이 아주 얇고 커다랗게 되었어요. 엄마는 국시 반죽이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를 뿌린 뒤 썰기 좋게 착착 접었어요. 재원이와 성원이는 서로 엄마 가까이에 앉으려 했어요. 국시 꼬랭이 다 내 거야. 형은 먹지 마. 뭐야, 넌 일도 안 했잖아. 내가 밀가루 빌려왔거든? 불은 내가 피웠다고. 재원이와 성원이는 티격태격했어요. 그때 엄마가 국시 반죽 한쪽 끄트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드디어 국시 꼬랭이가 만들어졌어요.
재원이와 성원이는 서로 국시꼬랭이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좀 이따 엄마가 줄게. 엄마는 국시를 계속 썰었어요. 국시는 자꾸자꾸 많아지고 국시 반죽은 자꾸자꾸 줄어들었어요. 재원이는 국시꼬랭이를 못 먹게 될까봐 애가 탔어요.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국시 그만 썰어요. 재원이가 소리쳤어요. 오냐 알았다. 엄마는 반죽 길이를 가늠해 보더니 국시 썰기를 멈췄어요. 엄마는 남은 국시 반죽을 펼쳐 알맞은 크기로 잘랐어요. 옛다, 국시꼬랭이 받아라. 엄마가 국시꼬랭이를 건네주자 재원이가 냉큼 받았어요. 엄마는 텃밭에 다녀올 테니 사이좋게 나눠 먹어. 엄마는 집을 나서자마자 재원이와 성원이는 다투었어요. 국시꼬랭이 이리 줘. 싫어. 나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 이 욕심쟁이야. 어디 두고 봐. 성원이는 화덕 앞으로 달려가더니 아궁이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어요. 어디 한번 날거지로 먹어보시지. 비켜. 불 내놔. 재원이는 성원이를 힘껏 밀었지만 꼼짝도 안 했어요. 비키란 말이야. 재원이는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질러댔어요. 불 내놔, 불! 그때 성원이의 다리 사이로 빨간 장작불이 보였어요. 재원이는 벌떡 일어나 국시꼬랭이 한 조각을 아궁이로 던졌어요. 뭐 하는 거야? 성원이는 물 한 바가지를 퍼 불에 끼얹었어요. 재원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형 나빠. 이 욕심꾸러기야. 어디 혼자 실컷 먹어봐라. 성원이가 씩씩거렸어요. 재원이는 허겁지겁 국시꼬랭이를 꺼냈어요. 국시꼬랭이는 불에 타고 물에 젖고 재가 잔뜩 묻었어요. 재원이는 국시꼬랭이를 손으로 닦아내고 조금 뜯어먹었어요. 하지만 쓴맛, 비린맛 뿐이었어요. 재원이의 두 눈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입가엔 검댕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어요. 성원이는 재원이의 얼굴을 보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리 비켜. 내가 구워줄게. 재원이는 잠깐 머뭇거리다 국시꼬랭이 한 토막을 건넸어요. 형, 혼자 먹으면 안 돼? 걱정 붙들어 매셔. 성원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성원이는 부지깽이로 아궁이 앞에 작은 불덩이만 살살 끌어냈어요. 국시꼬랭이는 약한 불에다 천천히 구워야지. 성원이는 국시꼬랭이를 반듯하게 펼쳐 불 위에 놓고 불덩이를 후후 불었어요. 그러자 국시꼬랭이가 벙글벙글 부풀어 올랐어요. 이야, 마술 같다. 재원이가 박수쳤어요. 이내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며 국시꼬랭이가 노릇노릇 익어갔어요. 성원이는 국시꼬랭이를 조금 떼어 맛본 뒤 재원이한테 주었어요. 재원이는 국시꼬랭이를 떨어뜨릴까봐 한 손으로 턱 밑에 받치고 살짝 베어 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형아 최고. 재원이가 냠냠 소리를 내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어요. 그때 주호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몰려왔어요. 국시꼬랭이잖아. 나도 좀 줘. 재원이는 밀가루를 빌려준 주호한테만 손톱만큼 떼어주었어요. 나도 맛 좀 보자. 나도. 동네 아이들이 너도 나도 아우성이었어요. 재원이는 등을 돌려 요리조리 피했어요. 엄마가 애호박을 들고 마당을 들어서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어요. 엄마는 재원이한테 조용히 다가갔어요. 어디 보자. 국시꼬랭이가 얼마나 남았나? 하나, 둘, 셋, 네 개. 재원이가 두 손을 등 뒤로 얼른 숨겼어요. 재원아, 친구들과 나눠 먹자. 싫어요. 나 혼자 다 먹을래요.
그래. 다음엔 아주 많이 만들어 줄게. 엄마는 재원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재원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국시꼬랭이를 아이들 숫자에 맞춰 잘랐어요. 국시꼬랭이는 모두 8개가 되었어요. 엄마는 국시꼬랭이를 채반에 담아서 주었어요. 성원아, 모두 하나씩 구워 주어라. 동네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재원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성원이는 국시꼬랭이를 굽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죠. 재원이와 아이들은 국시꼬랭이가 익어가는 동안 얼굴에 검댕을 바르며 장난쳤어요. 국시꼬랭이가 모두 구워지자 성원이는 채반을 들어 보였어요. 다 됐지롱. 이야! 재원이와 동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형아, 국시꼬랭이 잔치 벌이자. 와, 신난다. 동네 아이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재원이와 아이들은 저마다 국시꼬랭이를 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릇노릇 국시꼬랭이, 벙글벙글 국시꼬랭이, 야금야금 아껴 먹지, 자꾸자꾸 먹고 싶지, 나눌수록 더 맛있는 신기한 국시꼬랭이, 바삭바삭 국시꼬랭이, 고소한 국시꼬랭이. 새참 국시를 삶는 가마솥에는 김이 모락거리고 재원이와 아이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어요. 국수는 밀가루 따위를 반죽한 뒤 얇게 밀어 칼로 썰거나 국수 틀로 뽑아낸 음식이에요. 삶아서 국물에 말거나 양념에 비벼 먹죠. 밀가루뿐 아니라 콩가루, 메밀가루, 녹두가루, 감자가루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국수를 제사에 올리기도 했고요. 국수 종류도 무척 다양해요. 먼저 면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밀국수, 콩국수, 팥국수, 메밀국수, 녹말국수 등이 있어요. 그리고 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타면, 소면, 절면이 있지요. 우리나라 전통 국수 요리로는 온면, 국수 장국이라고도 부르고요. 냉면, 비빔국수, 칼국수, 콩국수 등이 있어요. 같은 국수 요리라도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게 발전을 했답니다. 국수는 생일이나 혼인 같은 특별한 날에 나눠 먹는 음식이었어요. 생일날엔 면이 긴 국수를 먹으면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고요. 혼인 잔치 때에는 신랑 신부의 인연이 국수처럼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수를 먹었답니다. 이렇게 국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한 주인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인공의 축복을 빌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어요. 국수는 일상 음식이기도 하고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들이 밥이 부족하면 국수를 얇게 밀어서 삶아주기도 했어요. 식구 수가 많으면 면을 실컷 먹기 힘들었지만 넉넉히 만든 국수물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수는 지금도 특별한 날은 물론이고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한여름에는 냉면 한 사발로 더위를 잊고 부슬부슬 비가 오거나 으슬으슬 추운 날엔 온면 한 그릇을 먹으며 몸을 달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국수를 먹어보셨나요? 국수 종류에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시사철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는 냉면집에 가면 냉면이 있고요. 비빔냉면, 물냉면 또 이렇게 종류도 두 가지가 있고 비빔국수 이것도 집에서 해먹기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입맛을 돋구어주는 그런 국수 중에 하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국수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적엔 물냉면을
무조건 좋아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비빔냉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냉면, 비빔국수, 칼국수 집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들이에요. 칼국수는 정말 한 번씩 비가 오는 날, 부슬부슬 으슬으슬 추운 날 정말 언제나 생각나는 음식이고요. 저는 면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 식구들도 모두 면을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만들거든요. 근데 칼국수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칼국수엔 이것이다 하면 양파와 애호박이 있죠. 그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지만 칼국수를 먹는 어떤 진정한 묘미가 나고요. 그 국물은 바지락, 조개류를 끓일 때 정말 얼큰하고 걸쭉한 좀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죠. 콩국수, 저는 콩국수를 의 담백함을 어렸을 때는 별로 즐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콩국수가 주는 이 구수한 그리고 굉장히 settle한 이 taste 그런 게 이제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너무 담백하잖아요. 그 담백한 맛의 국물의 맛과 그 시원함 또 콩국수 면이 주는 그 좀 깔끔한 맛 면이 다르니까요. 모든 면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 국수 종류, 한국의 국수 종류를 보면서 사실은 매번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과 텍스처를 내고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참 매콤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구수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시원하게도 만들고 진짜 국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먹는 음식 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창의로운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해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 음식 국수를 먹을 때면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하곤 한답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일회용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국시로 만든 국수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밀어서 칼로 썰어서 아니면 국수의 틀이나 칼로 이렇게 듬성듬성 썬 국수는 정말 맛있죠. 숯하면 면을 이렇게 손으로 치기도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직접 만든 국수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는 게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국시꼬랭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꼬랭이라는 말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국시꼬랭이는 옛 아이들이 즐겨 먹던 간식이라고 합니다. 국수를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민 다음에 여러 겹으로 접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요. 이때 국수면을 가지런히 하려고 반죽 두 끄트머리 양쪽을 잘라낸다고 하는데 잘라낸 자투리 반죽을 국시꼬랭이라고 합니다. 국시는 국수를 그리고 꼬랭이는 꼬리를 지칭하는 사투리라고 해요. 그래서 국시꼬리, 국시꼬랭이가 되는 거죠. 엄마가 국시꼬랭이를 잘라주면 아이들은 국수를 삶으려고 집힌 아궁이 불에 구웠다고 합니다. 국시꼬랭이를 맛있게 구우려면 불의 세기가 중요한데요. 불이 너무 강해도 또 너무 약해도 안 된다고 해요. 아이 엄지손가락만 크기만한 불덩이를 아궁이 앞으로 살살 끌어내서 평평하게 만들고요. 국시꼬랭이를 올려두면 익으면서 벙글벙글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부풀어 오르는 그 표현을 벙글벙글이라고 한 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왜 밀가루 반죽 같은 게 불에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이거든요.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아이들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국시꼬랭이를 들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과자나 초콜릿처럼 달지는 않지만 작은 국시꼬랭이 한 조각에도 아이들은 보름달처럼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고 해요. 국시꼬랭이를 먹으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국시꼬랭이를 잘라줄 때까지 곁에 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또 국시꼬랭이를 굽는 동안에는 다 익을 때까지 뚫어져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국시꼬랭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은 아주 컸을 텐데요. 국시꼬랭이는 한낱 작고 보잘것없는 자투리 음식이 아니에요.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던 정성어린 음식이자 맛있고 행복한 간식거리였다고 해요. 아이들은 국시꼬랭이를 먹으며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고 마음 가득히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정겨운 모습이 상상이 돼요. 이 아궁이 불에 밀가루 조각, 얇게 민 밀가루를 직접 올려놓고 화덕불에 구워서 먹는다. 정말 맛있겠죠.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런 양념이나 소스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얇게 저민 밀가루를 불맛만 우리가 내서 먹는 건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화덕불을 이용해서요. 화덕불 피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 구워낸 피자보다 정말 더 맛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보잘것없는 자투리 음식 아니라고 설명이 되었듯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맛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떠오른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난이라고 불리는 그 인디안 푸드 먹을 때 보통 같이 많이들 딸려오는 난 있잖아요. 그건 역시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밀고 그리고 불에 구워지고 이런 부분인데요. 국수를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나서 양쪽 끄트머리를 이렇게 자투리를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먹는 그러한 옛날 그 모습. 요즘에는 아궁이나 화덕불도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면 이제 파이어 핏에서 모닥불에다가 구워서 먹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미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밖에서 야외 활동할 때요. 국시꼬랭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옛 음식 문화를 한번 배워봤어요. 저는 이 책 속의 내용도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정말 옛 아이들이 노는 그러한 풍경, 그리고 국수를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해먹는 이 모습, 이 문화가 정말로 정겹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려진 사파도 너무나 재미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국시꼬랭이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국시꼬랭이라는 표현을 또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꼬랭이는 꼬리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국시꼬랭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맛있는 국수류가 먹고 싶기도 하네요. 즐거운 음식들 먹는 하루가 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